안녕하십니까? 건설기술진흥법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더 좋아하는 산안법사입니다. 오늘은 건축기술자와 토목기술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노가다꾼들 사이에서는 건축은 쭉쟁이, 토목은 토쟁이, 전기는 벤치, 설비는 파이프라고 부릅니다. 옛날 제가 젊었을 때는 건축과 토목과를 졸업해서 노가다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는 노가다 관련 학과를 나와서 현장 소장이 되면 팔자를 고칠 수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대학교 건축과 토목과가 그리 인기도 없고 졸업생 때 자격증 또한 많이 따지 않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건축과 토목과에 들어갔지만 졸업해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대형 설계사무소에 들어갈 요량으로 정작 본인들 자격증보다 다른 스펙을 따는데 열중을 하죠. 그러나 본인들 원하는 곳의 취업은 그리 호락호락한 게 아니죠. 눈높이만 높아서 큰일이죠. 본인들 능력 실력은 모르고 눈이 눈썹 위에 붙어 있어서 탈이죠. 결국엔 하다 30대 중반 정도에 포기하고 일반 시공회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집에서 부모님에게 눈칫밥 퍼먹고 돈도 없고 결혼 정년기도 지나가고 먼저 취업한 친구들과 괴리도 커지고 30 중반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은 과 동기가 먼저 들어간 회사에 인맥으로 들어가거나 눈높이를 낮춰서 아무 시공회사에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일단 시공회사에 들어가도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건설 현장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주말도 없는 삶에 새벽별을 보고 출근 저녁달을 보며 퇴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토쟁이들은 현장이 넓어서 SUV 차량이라도 보급돼서 타고 다니지만 쭉쟁이들은 아파트 현장 만나면 죽어나는 거죠. 쭉쟁이들은 보통 하루에 3만 보, 5만 보는 기본이죠. 아파트 계단을 너무 오랫동안 오르락 내리락 거려서 다리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오죽했으면 아파트 건축대리 과장들 허벅지 뒷다리는 식인종들도 즐겨서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건설 현장 리프트 일명 호이스트가 있어도 고참들이 신입기사 주임 대리들을 계단으로 다니라고 했죠. 안 그러면 뒤지게 두들겨 팼습니다. 작업자들 일해야 되는데 짬밥도 안 되는 새끼들이 편하게 호이스트 타는 것을 금지했죠. 이건 마치 군대에서 산안법사가 일병 5호봉이 됐을 때 비로소 고추장을 먹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을 겁니다. 또 쭉쟁이와 토쟁이들은 현장에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서 이빨밖에 안 보였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태닝을 할 수 있게 해줬죠. 고맙게도 회사에서. 타지에서 노가다를 뛰다가 오랜만에 집에 가보면 아직 어린 아들, 딸들이 엄마 뒤로 숨으며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하면서 아빠를 못 알아보는 얘들도 있었죠. 진짜 우픈 현실입니다. 쭉쟁이와 토쟁이 노가다꾼들은 현장 내에 한바가 있어서 현장 내에서 밥을 퍼먹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한바가 없는 소규모 현장에서는 나라를 잃고 바다를 떠돌던 베트남 보트 피플들 같이 주변 식당을 찾아 돌아다니며 밥을 퍼먹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가 묻은 작업복, 흙 묻은 안전화, 안전모에 눌린 머리, 안경에 묻은 공구리 덩어리를 보고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코를 막고 자리를 피하죠. 슬픈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S대 건축과를 나와서 S건설에 다니던 현장 기사의 일화입니다. 아침에 현장 게이트 주변을 마당쇠 비로 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가던 무식한 여편네가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었다.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같이 저렇게 산다. 했던 실제 일화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화입니다. 이러니 요즘 개인주의에 자기주장도 강하고 갓생 욜로족을 표방하는 힙한 젊은 MZ 신세대들에게 노가다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파트만 지었던 쭉쟁이 노가다꾼들 중에는 아파트 세대 타설 중 상판에서 주변 기존 아파트들을 보면서 저 많은 아파트 중 나의 집이 한 채가 없네, 내가 만든 아파트가 몇만 세대인데 하면서 울면서 타설을 하죠. 심지어 아파트만 지었던 쭉쟁이들은 노래방에 가서도 윤수일의 아파트와 백지영의 추락은 부르지 않습니다. 지긋지긋한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쭉쟁이 토쟁이 젊은 새싹들의 이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비전공 타업종에서 사무직 행정직 공무원 생활하다 은퇴한 영감탱이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입니다.
요즘은 시절이 좋아져 건설회사마다 주 5일 40시간을 지키려 노력하고 급여 복지 등으로 젊은 노가다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등 돌린 젊은 노가다꾼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쭉쟁이 토쟁이 신입기사들의 연봉이 기타 수당 퇴직금을 제외하고도 5천만 원을 넘는 상황이지만 신입기사들은 구하는 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안 되고 옛날 시골 동네 어기마다 있었던 동네 바보형 같은 놈들도 신입기사로 우대받으며 근무하고 있죠. 그놈들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죠. 옛날 같으면 뒤지게 두들겨 맞고 입사도 불가능했던 놈들인데 말이죠. 현재 노가다 기술자들의 능력 실력 평균 하향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안법사의 명언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속에 곱고 튼튼한 아름드리 나무들이 먼저 벌목을 당하고 좋은 건축가구 재료로 쓰여지고 재선충 고엽제 걸리고 가지가 부러지고 시들은 나무들은 산에 남아있는다. 회사에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인재들은 몸값을 높여 다른 회사에 스카웃 당하고 능력 없는 놈들은 갈 곳이 없어 그 회사에 남아서 월급 루팡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로 회사에서 인정받고 몸값 높여가며 근무하는 실력자도 있고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고 퇴출당하는 놈들도 있겠죠. 요즘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안전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각종 법으로 건설회사를 프레스로 칩을 짜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쭉쟁이 토쟁이 현장 소장들은 은팔찌를 차게 되는 겁니다. 은값이 많이 올라 형량을 다 살면 주기라도 하면 좋을 텐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쭉쟁이 토쟁이 현장 소장들 아들이 울면서 아빠에게 따지며 아빠 내가 시험 성적은 1등인데 육군사관학교에 떨어졌어. 아빠가 업무상과실 치사로 전과자라 내가 불합격했대 하며 울었다는. 요즘은 이런 일이 절대 없겠지만 신원조회에서 전과자의 아들이 육사를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요즘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이제 쭉쟁이와 토쟁이의 대항의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늘고 길게 가는 품질 전기통신 소방 등을 산안법사는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30년 전 산안법사가 기사 시절 존경하던 소장님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쭉쟁이와 토쟁이의 시대는 끝나고 품질관리자같이 한 우물을 깊게 파는 사람들이 길게 가고 몸값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소장님께서는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분 같다.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지금 품질 소방 전기통신 기술자들이 몸값이 높아지고 볼펜들 힘만 있어도 현장에서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여기에 안전은 왜 빠졌냐고요? 추후 산안법사가 안전관리자의 실태 비전에 대해 한번 시리즈로 다룰 건데 안전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노가다 현장에서 안전과장하고 공사과장들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하도 속이 썩어서 건개 타버린 시커먼 똥을 개도 피하는 거죠. 요즘 안전하니깐 무조건 다 좋고 우대해주는 줄 알고 도서관 낭인 영감탱이들이 안전 한번 해보려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는데 제명에 죽고 싶은 능구렁이 영감탱이들이라면 안전일을 하지 말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안전외길만 30년 정도 한 산안법사의 진정한 조언을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안전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무실에서 주식 쳐보다가 엉덩이에 땀이 차면 뒷짐지고 돌아다니면서 안전모나 쓰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무임승차 영감탱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직종입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와 쭉쟁이와 토쟁이의 시대는 저물었고 이제 AI와 로봇이 건설 현장을 주도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설회사에서는 나날이 인건비 자재비를 최소화하고 모든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시스템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쭉쟁이와 토쟁이들은 중생대 백악기 공룡들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기린이 목이 길어지듯이. 오늘은 산안법사가 안타까운 마음에 쭉쟁이와 토쟁이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산안법사의 유튜브 내용을 더욱 알차고 풍부하게 해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